죄송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현실이 유럽의 중심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중국 국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팻말을 공공연히 내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자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21세기 유럽의 심장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똑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은 오히려 현지인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처럼 극명한 대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중국 광저우 출신의 밍하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인 광저우에서 성장한 저는 늘 조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라고 가르치셨으며 학교에서도 9,000년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배우며 자부심을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현재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형광등 아래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립니다. 유럽에서 경제학을 수학하기 위해 중국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입국 심사 줄 앞에서 한국인 친구들인 아영과 서준이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인식시켰을 뿐 불과 몇 초 만에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중국 여권을 제시하자 심사관의 태도는 즉시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심사관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집요하게 살폈으며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마치 범죄 용의자가 신문을 받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다른 승객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는 저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자 아영과 서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영의 휴대전화에서는 로즈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 곡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밍하오, 괜찮아.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여. 아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염려가 느껴졌습니다. 응, 입국 심사가 조금 어려웠어. 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는 내내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단체 관광객 무리를 향한 현지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한국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냈고 현지인들 역시 호감을 담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대형 전광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BTS의 화려한 광고가 런던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 포스터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는 서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국 문화는 런던의 중심부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 한편에는 쓰디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희 쪽으로 다가왔던 한 택시 기사가 제 중국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선 택시 기사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모멸감과 분노는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버를 호출하여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런던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왜 한국은 되고 중국은 안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고, 이 질문은 마치 뜨거운 모루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운전기사는 아영에게 곁눈질하며 "아, 블랙핑크 정말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복잡다단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입받아온 세계의 중심 중국이라는 자부심과 냉혹한 현실 간의 간극이 이토록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제가 유럽에서 보낸 유학 생활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대표하는 당당한 중국인으로서 유럽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교에서 시작된 유학 생활의 첫날부터 저는 현지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재빨리 시선을 회피했고, 제 주변의 좌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었고, 팀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수업 중 질문을 할 때마다 교수님은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보세요라며 저의 발음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교수님은 오히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팠던 순간은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다민의 OST가 캠퍼스 식당에서 흘러나올 때였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심지어 이 곡이 독일어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어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OST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는 동안 중국의 문화 콘텐츠는 유럽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면 현지 친구들은 한국 음식점에 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떡볶이, 김치,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는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음식점은 위생불량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현지인들은 중국 음식을 저렴하고 질 낮은 음식으로 인식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광고판에는 한국의 최신 드라마 눈물의 여왕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거리에서는 로즈의 아파트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지 라디오에서는 한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키는가라는 특집 방송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짝퉁, 저질과 같은 부정적인 수식어만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현지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또다시 역사 유적지 훼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고, 댓글란은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의 경제력만 성장했을 뿐 문화적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악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는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한국이 받는 존중과 대우를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000년의 역사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닌 중국이 왜 이토록 저평가받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런던 여행에서 저는 더욱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번화가를 걷던 저는 허기를 느꼈고, 아영과 서준은 웨스트민스터 인근의 유명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흔쾌히 동의했겠지만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앙금으로 남아있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로즈의 아파트가 흘러나왔고 현지인들은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의 태도가 놀라웠는데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발견하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한 상점 직원은 한국인 손님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오징어 게임 정말 재미있게 봤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빅토리아 양식의 외관이 인상적이었으나 입구에 다다르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리문에 부착된 작은 팻말 때문이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영어와 중국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온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밍하오. 아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으며 평소에 밝은 톤과는 달리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아영과 서준을 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180도 바뀌어 불편한 손님을 대하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매니저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냉랭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준이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진정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바닥에 흘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손님들이 식사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는 방금 전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500파운드가 넘는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입력하기가 어려웠지만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유럽 전역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루브르 박물관 명화의 낙서, 베니스 수상 택시 중국인 탑승 거부 논란, 프라하 성당 중국인 관광객 제한 검토 등과 같은 기사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구나 각 기사의 댓글란은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일부의 행동 때문에 모든 중국인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지인 부부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기본적인 매너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주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박물관의 역사적 유물을 손상시켰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갔다더군요.
그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는 듯한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중국의 위대함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 조용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밍하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근처에 아주 훌륭한 한식당이 있어. 거기는 미슐랭 스타까지 받은 곳이야. 한식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방금 전의 상황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분명 차별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중국인들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대우, 즉 환영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고급 문화로 인정받았고 한국인들은 세련된 매너를 가진 관광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식 퓨전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또다시 한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의 대형 전광판에는 눈물의 여왕의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가 흐르고 있었고 그 옆 건물에는 수십 미터 크기의 BTS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발전했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만 해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 아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런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었어.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온 거지. 관광객들의 매너도, 문화 콘텐츠의 질도,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어.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랜 역사와 경제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로즈의 아파트, 노랫소리는 저의 생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현지인들은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흥겹게 따라 부르고 있었지만 중국의 전통 음악이나 현대 음악은 이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한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공항과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식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현지인들의 표정은 제게 마치 심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위대한 중국의 자부심 대신 매너 없는 중국인이라는 오명을 짊어진 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영과 서준이 언급했듯이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작은 기대를 안고 우리는 런던의 번화가를 지나 마침내 아영이 말한 한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정원이라는 우아한 서체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입구에는
미슐랭 가이드 별 2개를 받았다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인테리어가 세련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입구 양옆에 설치된 디지털 병풍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말했던 곳이야. 예약은 보통 1달 전부터 해야 하는데 운 좋게 자리가 났네. 아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방금 전 레스토랑에서의 충격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고 저를 보고도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실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천장에는 한국의 전통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눈물의 여왕, OST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메뉴판은 마치 한 권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각 메뉴마다 상세한 설명과 아름다운 사진이 실려 있었고 식재료의 원산지까지 꼼꼼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작품 카탈로그 같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셰프는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10년간 일하다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이곳을 열었대.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전통의 맛은 지켰다고 해.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손님이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한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서로 소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식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전통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고 은은한 조명 아래 그 자태를 뽐내는 모습은 단순한 요리가 아닌 예술 작품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궁중족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한국의 전통 젤리 요리인데 셰프가 프랑스 요리 기법을 접목했다고 하네요. 웨이터의 설명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 입 맛보니 그 맛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서양인 손님들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분이 이 레스토랑 셰프야. 아영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성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5,000년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이지요. 우리 테이블에 온 셰프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중국 역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토록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메인 디시로 나온 비빔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 비빔밥을 재해석한 이 요리는 현지 유명 식평론가들 사이에서 2024년 최고의 혁신 요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추장 소스는 프랑스 소스 기법을 활용해 더욱 세련된 맛으로 재탄생했으며 모든 채소는 영국 현지 유기농 농장에서 공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식의 맛뿐만 아니라 식사 예절까지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부터 식사 순서까지 마치 오랜 시간 한국 문화를 연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유명 방송국 프로듀서로 보이는 사람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정말 대단해. 눈물의 여왕은 우리 방송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 특히 음식을 다루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지. 우리도 한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의 동료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우리 10대 딸이 한국 요리를 배우겠다고 유튜브로 한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있어. 특히 김치 만드는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대. 한국은 음식으로도 또 하나의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어릴 적 배웠던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한식 단고는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디저트는 현지 미슐랭 평가단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레스토랑이 런던 시내에만 3개의 분점을 내며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밍하오, 맛있지? 이게 바로 한식의 매력이야. 아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셰프는 이 레스토랑의 한식 조리법은 모두 3대째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지만 우리 전통의 맛은 절대 바꾸지 않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영국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인의 예의 바른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몸열감과 분노는 이제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중국도 변화해야 한다는 절실함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레스토랑 벽면의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레스토랑이 받은 각종 수상 내역과 언론 보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적 가치의 세계화 부문에서 받은 상이었습니다. 액자 속 셰프의 인터뷰 내용. 우리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아영이 물었습니다. 밍하오,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응.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생각이 들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단순히 경제력이나 오랜 역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거리에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투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당을 나와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침 공항에서 느낀 몸열감,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 이 한식당에서 목격한 문화의 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나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련됨과 품격, 그리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스쳐 지나가는 한국 문화의 흔적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투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중국의 SNS에 접속해 유럽 여행 인증 사진을 올렸겠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가 왜 이토록 큰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와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영국 BBC의 특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나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문화의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제 귀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재해석했다. 또한 한국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 예의와 배려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한다. 이러한 겸손함과 배려심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끈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 이러한 한민족의 DNA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아영이 눈물의 여왕 최신 회차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현대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다루는 장면에서는 한식의 아름다움이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유럽에서 평균 시청률 31%를 기록하고 있대. 아영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OST를 드라마 주연 배우가 직접 불렀는데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어.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부른 거신 전하는 이라는 노래야. 마치 운명처럼 그때 제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밍아오, 너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중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큰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연이어 시청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만 해도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지만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전통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창출해냈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연간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다큐멘터리 속 전문가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옆에서는 아영이 여전히 눈물의 여왕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한식을 만드는 과정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며 아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식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대. 실제로 이 드라마가 방영된 후 유럽의 한식당 예약이 200% 증가했다고 해. 그때 휴대전화에서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밍하오, 잘 지내니? 오늘 우리 동네 식당에 서양인들이 왔다가 그냥 떠났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더구나. 중국의 위대한 문화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구나.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연히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의 중심 중국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정작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BTS의 광고판이 빛나고 한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로즈의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5,000년의 역사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한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영국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를 재창조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 공항에서의 차별, 레스토랑에서의 모욕, 그리고 한식당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거대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밍아오, 아직 안 잤어? 아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제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변화는 쉽지 않지.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지. 아영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오랜 역사나 경제력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한국은 그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문화를 창조해냈다. 반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만을 외치며 정작 세계와의 소통을 잊고 있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러움이나 질투가 아닌 배움과 성찰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중국 뉴스를 확인하던 중 중국의 문화 수출 왜 실패하는가 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위대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밤새 한국 문화의 성공 과정을 연구하면서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내세우기보다 진정한 소통과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안고 저는 런던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변화해 있었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듯 바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민하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5,000년의 역사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식은 이제 고급 문화가 되었고,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네요. 진정한 위대함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눈물을 보며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입을 다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중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보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분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우리를 불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런던 거리에는 한국 문화가 가득합니다. BTS의 음악이 흐르고 한식당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는 현지 방송사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밍하오, 우리에게는 찬란한 역사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의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기에 바빴지만 정작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 말을 듣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신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밍하오, 이거 기억나니? 네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앨범 속에는 어린 제가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네가 말했었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나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네가 그 자부심을 평생 간직하길 바랐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단다.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 회사에서 유럽 바이어들과 상담을 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였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세계인들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쳤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귀국하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화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부모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만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인가 보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밍하오,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어머니는 오히려 자랑스럽구나. 이제야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아침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영과 서준이 아침 식사하러 가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라는 것을.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세계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로즈의 아파트,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런던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런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흔적들은 더 이상 질투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변화와 끊임없는 소통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저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류는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깊은 품격과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반투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감동적이고 통찰력 있는 한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